그런데 이렇게 축제 분위기에 약간 똥물을 뿌리는 자가 있었으니 국힘. 사실 국힘은 껌껌이 일단은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논리가 맞지를 않아요. 아까 우리 최고님이 말씀하신 김민석 총리가 얘기한 네. 비자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 관세 그렇죠. 협상에 있어서. 네. 요것도 맞는 말인데 약속 지키러 미국 갔다가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 가라면 어쩌라는 거냐? 는 우리의 얘기구나. 맞아요. 그래서, 네. 당연히 우리의 얘기죠.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무능으로 몰아붙이면 안 된다니까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 거기 가서 쇠사슬에 묶인 분들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이 압박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아, 다시 미국에 올 때 이들이 이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는가? 왜냐면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스스로들이 실정법을 어겨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민법하고 그다음에 경제 투자 관련된 정책하고 이게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민법상에서도 비자를 정상적으로 받아갖고 간 사람들조차 쇠사슬에 다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억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귀국을 했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예. 그 가족들 역시도 그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담보되지가 않는다면 다시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네. 너무나 사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미국에서 정확하게 풀어주고 담보를 해야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나마의 동력이 생기는 건데 그게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들도 거기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 갑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알던 미국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상대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무능하다라고 지적하는 이 야당은 누구 편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말입니다. 미국의 사대주의를 해도 이게 의미가 있게 해야지 예. 아무런 의미도 없고 전략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이 연계 삼아가지고 무슨 전략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힘의 시야는 지금 굉장히 좁아들어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실패하기만을 바라고 있고 그것은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예. 점에서 대단히 악질적입니다. 악질적이다. 예. 국힘의 발언들 몇몇이 지금 문제가 돼서 요 얘기를 꺼냈는데요. 장동혁 당대표가 엔드 이니셔티브 어제 북핵 관련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연설 관련해서는 사실상 북한 두 국가론을 편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김민석 총리의 얘기에 대해서는 외교로 풀어야 할 책임자가 미국을 협박하고 있다. 반미 선동으로 태세 전환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고 있으면 장동혁 대표 포함해서 국민의힘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 이렇게 기승전결의 맥락과 좀 이렇게 단어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북한, 핵 이런 내용들만 보고 그거를 자기들 쪽으로 선동을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전 진짜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게 자국민 안전 문제거든요. 예. 자국민 안전 문제면 국가 대 국가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자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또 선동이야. 반미. 관세 협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뭐냐면 자국민들이 받아야 될 법 또는 우리 국가 안에서 국민들이 받아야 될 대우, 대가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기들 식으로 해석하고 자기들 입장에서만 주장하는 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윤택하지 않은 습관들이거든요.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저는 언젠가는 국민의힘 정당 예산 저는 멀지 않았다고 진짜 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예. 하고 좀 강경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무슨 이야기했죠? 뭐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모르겠다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보수가 이런 내용들도 보면 사실 이전에는 국민의힘이 진짜 정말 간혹가다 맞는 말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협치라는 게 본인들이 동의하진 않더라도 본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순간에는 협치를 하고 협동을 하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번 장동혁 당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그런 모습들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예. 조금만 덧붙이면 네네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태도는 이게 미국 대통령의 대변인 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전혀 한국 외교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다음에 한국경제설명회 투자 서밋 요거 이제 투자 유치하고 뭐 여러 가지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저께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대부분 북핵 문제라든가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연설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북한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대한민국에 그 미사일 높이 두고 다 불안불안하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찌됐건 비핵화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접근법이 다른 거거든요. 전 국민의힘 방법이 강대강 방법이잖아요. 니들이 비핵화하면 우리가 그다음에 지원해 줄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저들도 자존심이 있는 존재들인데 그 방식이 보수 정권마다 했는데 안 됐다는 거 오히려 더 악화만 됐다는 거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예. 대통령의 접근법은 비핵화 그거 인정하든 안 하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사찰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대화부터 열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교류 확대, 비핵화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부분이지 이것을 비핵화를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무슨 두 국가론을 뭐 얘기하고 이런 식의 공격을 하는 것은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 물고기를 잡을래도 떡밥을 던져야 되는데 아무런 떡밥도 안 던지고 너 무조건 여기 들어와. 어느 물고기가 여기 들어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때도 그 윤석열이 그 첫 외교 행보를 나가거나 양자회담이든 다자외교 무대에 나갔을 때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직전까지는 민주당의 최고위에서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나 이 외교 행보에 대한 과한 비판을 하지 않았죠. 뭐 물론 그 본색이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났기 때문에 윤석열 집권 한 반년쯤 됐을 때부터 너무 이제 그 해외 순방을 자주 나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윤석열이 보여주는 행보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비판이 공공연하게 나오면서 기존의 정치 문법이 깨진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이 아직 그 귀국조차 하지 않은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나 그리고 외교에 대해서 과히 비판을 한다는 건 상당히 지금 앞당겨져가지고 시기가 앞당겨져서 반년조차 되지 않은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지금 생채기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정치권에서 여야가 각자 뭐 칼싸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비난이 아니라 비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판을 할 거라면 항상 대안과 해법이 중요합니다. 근데 대안과 해법이 여기 안에 있는가? 지금 뭐 우재준 최고위원을 비롯해가지고 당 지도부가 오늘 했다라는 얘기를 다 제가 쭉 읽어봤는데요. 예. 어떻게 하겠다라는 자신만의 해법이 없어요. 그러면 UN 기조연설에서 나왔던 대통령의 연설을 그저 어떤 색깔론이나 이념적으로 비판하고 전통적인 보수의 관념이 아니라 지금 극우 집단들이 할 만한 원색적인 비난만을 할 게 아니라 해법과 대안을 지금 줘야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그러니까요. 얘기입니까? 전쟁하고 싸우자는 얘기입니까? 3년 반 동안 윤석열이 해놨던 그런 외교는 정상이었습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비난하면 잘할 수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항상 대안과 해법을 줘야 됩니다. 근데 대안과 해법이 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비난하는 것은 중도 외연 확장은커녕 내부에서도 공감을 못 얻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헌법 얘기하는 거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어서 알겠는데요. 거기 안에 뭐가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대구 지역에 내려가 가지고 연단에 올라서 소리 질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메시지였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국힘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모든 총력을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었잖아요. 근데 대통령 되고 나서도 팀킬 하려는 국힘의 모습을 보면서 좀 씁쓸합니다. 근데 이제는 뭐 같은 당 의원도 팀킬 하려는지 어제 법사위에서 곽규택 의원이 나경원 간사가 약간 간사 아니죠. 나경원 네. 의원이 네. 약간 이제 좀 동공이 흔들릴 만한 그런 발언을 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서요. 그것 좀 보고 올게요. 예, 어이없어요 이 영상. 예. 네, 곽규택 의원님. 말씀을 함부로 하세요. 어디 감이라니? 합의죠 그러면. 못 풀면 뭡니까? 뭐 어느 안 저지러 갑니까? 장경태 의원님 좀 이야기 좀 할게요. 아니 지금 우리가 정당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 국정감사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합시다 했는데 간사 선임이 안 돼 있으니까 사전에 시간 넣어주세요. 사전에 이 국정감사 계획안에 대해 가지고 여야 간에 뭐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니까 이제 안을 봤는데 이 안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조금 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는 지적을 못하면서 뭐 다른 오른쪽 잘 의원의 보시면 나경원 그 남편 되시는 저희가 분이 좀 뭘 이렇게 한다니까 그 문제만 계속 크게 이야기를 하고 키웠거든요. 있어요. 본인이 피고인이거나 저 본인이 내일인데? 변호인인 사건이 있으면은 법원이나 검찰 가가지고 국정감사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이야기를 자기- 하셔야지 엉뚱한 이해충돌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거 얘기가 보십시오. 국정감사 법원 가서 하면 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나경원 의원이 네. 피고인 법정에서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옆에서 하는 건지. 아니 근데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하고 사실 다름이 없죠. 뭐 물론 그러니까 이제 간사의 자격을 우리가 논할 때 그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판사이기 때문에 피감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간사로서 적절하지 않다. 게다가 예. 법사위의 위원도 적절하지 할 않다. 이 말이죠. 얘기를 하면서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됐고 마지막으로는 패스트트랙 재판에서 실제 이제 형량이 구형이 됐잖아요. 그 대목을 얘기를 하면서 피고인의 그 신분이라는 걸 모든 국민이 다 압니다. 근데 곽규택 의원이 여기서 피고인은 법원에 가가지고 국정감사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왜 남편 얘기하고 있냐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건 대상은 같죠. 나경원 의원 다 얘기죠. 나경원인데. 다 나경원 의원 얘기인데 엉뚱한 이해 충돌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까?라고 하는데 그냥 나경원 의원 얘기였죠 뭐. 그러니까 아니 곽규택 의원이 검사 출신이에요. 근데 왜 말을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저 장면을 꼬였나? 보면서 과거에 우리 왜 KBS에서 네.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그 김병만 씨가 스승으로 나오고 뭐 엄청난 달인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제자가 꼭 한 명씩 나오잖아요. 노우진 씨 이렇게 옆에 칠tum처럼 그리고 근데 스승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긴 한데 그것이 결국 스승님의 아주 안 좋은 꼴을 다 그냥 관중들한테 보여주면서 폭소를 자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지금 곽규택 의원의 딱 행동이 딱 수제자 같은 그런 행동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도움이 안 돼 정말. 그 무능한 아구는 적군보다 위험하다고 곽규택 의원이 약간 그런 사람이고 네. 이게 24년 7월 31일, 25년 1월 20일 다 법사위에서 정청래 그때 당시 법사위원장이 퇴거 명령하니까 지가 뭔데라고 말을 하지를 않나. 예. 그다음에 법원 저희 서부지검 그 폭동 사건 그 관련돼서도 법원이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냐라는 말들을 보면 이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를 잘 이렇게 조리 있게끔 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오늘 이 단어 이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미션 서세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니까 자꾸 이런 실수들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그 곽규택 친형이 그 곽경택 감독이에요. 친구 영화. 그래요? 예. 되게 유명한 감독님이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물론 평은 좀 갈리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양반이 자기 형의 좀 약간 그런 예술적인 혼을 좀 받아서 소설을 쓴다거나 영화를 쓰는 약간 픽션의 재주가 있으신 분이 아닌가. 그렇구나. 인생의 영화 같잖아요. 모든 게 다 예. 대사 같고 막 예. 그런 분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네. 저는 뭐 그렇게까지 사실은 뭐랄까 그 곽규택 의원에 대해서 뭐 뭐랄까 그 내재적 접근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나경원 의원이 자꾸 초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초선이에요. 곽규택 의원. 돌고 초선입니다. 돌고. 의원이 초선이고 그 나경원 의원 주변에 법사위 초선들이 많거든요. 국민의힘도 초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나경원 의원 뭐 중진이라고 분류되고 사실 이분 뭐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서울시장에 관심이 있는 분이고 게다가 국민의힘에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발끈한 초선들끼리 아마도 저는 뭐 이제 소설을 써보자면 본인들끼리 밥 먹으면서 저거 너무한 발언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불만이 있었는데 이 기회에 한번 슬쩍 이제 역으로 털어본 건 아니었을까. 정말요? 그런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내재적으로 접근해. 근데 나는 내가 초선이었으면 좀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발언이 초선은 가만히 있어 했던 거 있잖아요. 네. 민주당에게 하는 발언이지만 여기 옆에 다 초선이었는데 다 초선이야. 듣는 사람들은 기분 어땠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어. 지금도 팀킬. 그러니까요. 서로 팀킬. 팀킬이야. 네. 정신 좀 차려야 될 텐데. 예, 댓글에 보니까 코뭉이 아빠님이 곽규택 민주당 오고 싶은가? 조이대 직위원 조지라님이 곽규택 민주당 프락치다. 혜진님은 요즘 개콘이 망하는 이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개콘 망했죠. 네, 아예. 나빠로가 진심 당황한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네, 이야기를 좀 또 바꿔서. 잘 안 보이다가 요즘에 또 되게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신데 요거는 영상부터 좀 보고 와서 진짜 오늘- 재밌거든요. 그 영상 오늘 보면. 영상이 너무 많네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요거 이거 보고 진짜 와서 재밌어요.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예.
그러니까 여기 업장을 보면 업장에 사실 여기 테이블이 있긴 한데 여기 와서 막 드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네, 일주일에 두세 팀 정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밤에 계속 끝까지 있어도 여기 사람 없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배달인데 그럼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네. 저건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무슨 목적과 의미가 있는 건지. 뭘 배우나요, 지금? 뭐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이 어떤 행보를 하면 그 행보에 사실 의미가 부여가 돼요. 그리고 또 정치인조차도 어떤 행보를 할 때 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의도에서 하는 건지 혹시 최고님 네. 해석을 좀 해주세요. 우선 저 스타일을 보면 지금 민생 탐방하는 느낌으로 보이는데 민생 탐방을 지금 저런 방식으로 하는데 잠룡이 잠룡. 근데 아니 지금 원래 때와 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국에 맞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지금 정치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폭탄을 던지고 지금 감옥으로 이제 도망가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국민의힘의 이 반성도 없는 상태고 또 특검에서 본인에게 어쩌면 본인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는 거. 나오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네. 본인이 책으로까지 다 정리해놨잖아요. 그런데 특검에 나오지를 않고 저기로 가서 지금 벨 누르고 도망가는 저런 행동을 지금 하는 것은 약간 뭐 다른 세계에 사는 것인가? 약간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분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그 저분이 치킨집 배달을 할 때요. 배를 누르고 아까는 영상에 도망갔잖아요. 근데 어떤 집은 배를 누르고 그 앞에서 기다린대요. 따끔했대요. 그것도 너무 아주 치킨 당분간 안 시켜 먹을래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저 사실 고등학교 때 제가 그 피자 배달, 치킨 배달, 뭐 짜장면 배달 이거 배달 많이 해봤거든요. 네. 요즘에는 그 이제 배달 어플에 이제 하는 게 있잖아요. 벨만 누르고 그냥 문 앞에 놔주시고 원래 그래요. 가주세요. 예. 이렇게 예전에는 직접 문 다 내리고 집 안까지 다 배달해드리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시는 것들은 물론 뭐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시겠죠. 이제 저런 스타일로 이 민생 탐방 해보시는 건 정치인으로서는 아주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시국에 저런 것들을 할 때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왜 저런 건지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 불가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께 생각 올려주시면 네. 네, 저희가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 정치인의 행동에 정치적이지 않은 게 없죠. 근데 지금 아마 처음에는 거제 갔다가 제가 저기 거제인 줄 알았는데 아마 진주일 거예요. 아, 진주예요. 네, 경남 진주 쪽에 혁신도시에 있는 치킨집일 텐데 이제 경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민생 탐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서 아까 이제 그 사장님께 여쭤보면은 뭐 실제 여기 저녁 때 오는 정도 테이블이 한 두세 테이블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없다라는 얘기를 또 이끌어냈잖아요. 그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쿠폰을 발행해가지고 2차나 지급을 했는데 민생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한동훈식의 어떤 퍼포먼스일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저렇게 또 국민들의 아주 가까이에서 활동을 하면서 유튜브로만 이제 집에서 뭐 현안에 대해서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게 아니고 방송을 하거나 주장을 하거나 혹은 뭐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해가지고 딱보기 좋습니까 물보기 좋습니까 어떤 게 더 맛있습니까 이런 Q&A나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에 내려가서 민생 탐방을 하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또 필요한 장면이니까 저게 오히려 더 낫겠다라고 선택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게 아마 내란 특검 쪽에서 공판전 증인 신문을 신청했는데 지금 패문부재로 소환장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아, 정말요? 지역 행보를 하는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 인근에 있다라고 하면 이걸 받아야 된다라는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집에 언젠가 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많이 멀리 가가지고 민생 투어 중이다. 많이 멀리 가서 민생을 경청하고 있는데 왜 그 책이나 뭐 인터뷰나 이런 거를 보면 내가 할 말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굳이 나 한동훈을
증인으로 불러서 억압하려고 하느냐, 특검이 왜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냐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정치적인 목적은 증인 신문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니, 책이 증거 효력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건 뭔가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사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그나마 욕을 덜 먹을 수 있는 게 저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 같고, 당장 사실 한동훈 대표도 이제 흔히 날것의 표현으로 쫄리지 않겠어요. 증인 나오라고 해서 나갔어.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책에 적어져 있는 내용과 이 가서 증언을 하는 내용이 상반된다고 하면 분명히 그 또한 문제가 생길 텐데, 그 일맥상통하게 이야기를 증언하다 보면 또 결국에는 윤석열 쪽에 있는 구구나 좀 우리 우파 친구들한테 굉장히 문매를 맞을 텐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그 맷집이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에디터님만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동훈을 또 너무 길게 하면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의미가 사실 이게. 없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